그래프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코드로 표현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인접 행렬을 쓰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인접 리스트를 쓰는 방법이에요. 인접 리스트. 그래서 인접 행렬은 어떤 그래프를 나타낼 때 편하다? 밀집 그래프. 희소 그래프면은 이게 낭비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희소 그래프는 이게 더 편해. 아니,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 인접 리스트가 편합니다. 그러면 임포트 된 거를 코드를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많이 썼어요. 하나를 단순하게 인접 행렬을 만드는데, 인접 행렬은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이에요. 그럼 2차원 배열이면 2차원 배열을 써야 되는데, 2차원 배열을 안 쓰고 있어요. 뭘 썼어요? 벡터를 썼어요. 2차원 배열을 쓰면 써도 되는데, 동적 2차원 배열은 너무 머리가 아파. 좀 더 편하게 이제는 라이브러리 활용하는 측면에서 벡터를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캐패시티가 5예요. 그리고 우리가 숱하게 써본 것처럼 다이내믹 어레이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면 늘리는 거예요. 근데 벡터들은 늘리기가 되게 간편해. 그래서 인접 행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C++11에서는 이렇게 써요. 03에서는 이렇게 쓰면 에러나. 어디가 에러 날까? 이 맨 끝에 이게 에러가 나요. 이 부분이. 이거 떨어져야 돼, 하나를. 떨어뜨려야 돼. 여기 부분. 요거를 이렇게 한 칸 띄워줘야 돼. 근데 C++11부터는 안 띄워도 문제 없어요. 11, 14. 여기서는. 그래서 옛날 03에서 쓰시던 분은 습관적으로 여기를 한 칸 띄워. 근데 안 띄워도 돼요, 이제. 11하고 14. 그 이후로 쓰면. 이렇게 되겠고, 요거 초기화할 때 5, 벡터, 5, 0.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5x5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고 다 뭘로 초기화돼요? 0으로 초기화됩니다. 깜찍하죠. 그렇죠? 이거를 그냥 순수 이 브래켓 두 개로 동쪽 생성하고 쓰려고 그러면 또 걔를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늘려고 복사하고 하려면 머리 아프니까 이제 벡터. 여러분들도 C++ 쓸 때 1차원 배열 필요하다. 그럼 벡터 쓰시고 2차원 배열 필요할 때도 이 벡터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개의 자료 구조가 또 추가적으로 있어요. 주석을 안 달아놨네. 자, 프리 인덱스들은 0, 1, 2, 3, 4를 지금 쓸 수 있죠. 그렇죠? 0, 1, 2, 3, 4가 아직 안 쓰여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중간에 쓰다가 지울 수도 있고 노드를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5개의 노드를 받아들일 수 있고 0부터 4까지 3개는 다 비어있는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개의 또 맵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스트링을 정수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걸 만들어놨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노드의 이름은 정수가 아니라 문자열로 레이블링 하려고 그래요. 나중 되면 서울, 부산 이렇게 돼요. 그럼 서울이 0번인지 1번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걸 위해서 요 맵을 쓰고 거꾸로 0번 줬을 때 서울을 주게끔 해서 인버스 노드를 요 맵을 2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인접 행렬이면 요거 하나 필요한 건데 3개를 더 쓴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increase capacity를 보면 capacity를 2배로 늘리는 걸로 했어요. 2배로 늘리고 새로 추가된 6, 7, 8, 9 5, 6, 7, 8, 9죠. 걔를 프리 인덱스에 추가해버려요. 확정하면 5, 6, 7, 8, 9는 당연히 비어있을 거니까 프리 인덱스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캐패시티를 2배로 해주고 그래프를 리사이즈 해줘요. 그러면 10개짜리 5개 이렇게 돼요. 근데 그 행들을 다 늘려주는 게 필요하니까 요걸 해줘요. 캐패시티를 리사이즈 해준다. 그러면 10x10이 돼요. 5x5에서 10x10. 요 2개 코드로. 인터넷 뒤져보면 그냥 리사이즈 하나 갖고 늘어난다는데 그 코드를 써보니까 안 늘더라고. 얘는 10개로 늘었는데 기존에 처음 5개는 5개였잖아요. 용량이 5개로 고정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체를 이 행을 리사이즈 해주고 각각을 다시 리사이즈 해줘요. 근데 리사이즈 해주면 좋은 거는 기존 값들은 그냥 유지가 돼요. 이 리사이즈가 원래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줄이고 늘리더라도 기존 값들은 벡터는 유지가 돼요. 좋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생성자를 보면 생성자는 처음에 인덱스에다 프리 인덱스에다가 캐패시티만큼을 넣어줍니다. 그럼 0, 1, 2, 3, 4가 들어가 있겠죠. add 노드는 내가 만들어 놨어요. add 노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사이즈가 캐패시티가 됐으면 용량을 늘려줘요. 그 다음에 노드를 찾아봐. 어디서? 그 노드 색인, 그러니까 노드 색인이 아니라 맵에서 찾아봐요. 노드의 이름은 뭘로 써요? 문자열로 쓰겠다는 거예요. 노드 이름이 A 노드가 들어가 있는데 A 노드를 또 추가하려고 그래. 그럼 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find고 이제 새로운 애야. 그러면 프리 인덱스를 갖고 옵니다. 그 행과 열이 이제 그 노드를 이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노드에 얘 2개를 세팅해 줘야 되죠. C++에서 맵을 쓸 때는 이렇게 배열색인 식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노드의 색인 값을 IDX로 해주고 얘의 IDX를 노드로 해줘요. 그 다음에 그냥 사이즈만 늘려주면 돼요. 별도 해줄 건 없어요. 왜냐하면 B인데는 그 행과 열이 뭘로 돼 있어요? 0으로 다 초기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0으로 걔를 세팅하는 걸 add에서는 안 해줘도 돼요. add edge도 내가 만들어놨나? 만들어놨어요. add edge. 그러면 from to니까 from도 있어야 되겠고 to도 노드가 존재해야 돼요. A에서 B까지의 edge를 추가해라. 그럼 A 노드도 있어야 되고 B 노드도 있어야 되겠죠. 그걸 검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있으면 노드들의 인덱스를 갖고 와요. 인덱스를 갖고 와서 2차원 배열에 그 위치에다가 1, 2를 넣어줍니다. 이게 지금 뭐야? 무방향 그래프를 만드는 거예요. 무방향이니까 A에서 B로 가면 B에서 A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다 다 1, 1로 세팅해줘요. 연결이 없는 거는 뭘로 돼 있는 거예요? 0으로 돼 있는 거예요? 1, 1. 리무브는 안에 내가 안 만들어 놨고, 그래프. remove edge는 0, 0으로 그 위치를 해놓는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죠. 뭐 들어가냐면 1이 세팅이 아니었어. 그럼 원래 그 에지가 없었죠. 없는데 제거하라니까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인밸리 아규먼트 예외를 주고 이제 그게 1이었으면 0으로 양쪽을 다 바꿔주는
무방향이니까. 만약 방향성이면 한쪽만 0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이 안 돼 있는 remove 노드랑 in degree, out degree를 계산해 주는데 in degree와 out degree는 무방향은 같을까 다를까? 나가는 차수나 들어오는 차수가 같죠. 근데 코드는 같게 짜면 안 되고 하나는 행, 하나는 열로 계산하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얘를 나중에 방향성으로 바꾸면 인디그리, 아웃디그리는 수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따 구현해 주시고 먼저 인접 리스트도 코드를 설명드릴게요. 인접 리스트는 심플해. 사이즈도 없고 캐패시티도 없고 뭐만 있냐면 맵만 있어요. 맵만. 인접 리스트는 원래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줄 때는 행렬이고 배열이고 여기에 쭉쭉쭉쭉 연결 리스트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걔를 간편하게 구현하려면 맵으로 구현하시면 돼요. 맵의 키가 뭐야? 문자열, 노드 이름이 되겠고 노드 이름마다 뭐가 들어가요? 리스트가 들어가요. 근데 SCD 리스트는 싱글 링크 리스트예요, 더블 링크 리스트예요. 더블 링크 리스트예요. 근데 원래는 얘는 싱글만 필요해. 근데 for this를 안 쓴 이유는 왜일까? 사이즈가 없어서 기분 나빠서 사이즈가 필요해요. 인디그리, 아웃디그리 계산하려면 사이즈가 있어야지 계산하지. 물론 끝까지 가서 세볼 수 있는데 사이즈가 있는 게 편하니까 얘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맵을 하나만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방향성 그래프가 되면 맵이 두 개 있으면 좋아. 아웃 디그리, 인 디그리. 두 개를 만드시면 돼요. 얘는 여기는 인 디그리, 아웃 디그리를 만들어놨네. 기분 왜 만들어놨지? 여기는 add edge가 remove 노드가 없네. add 노드는 처음에는 빈 리스트를 하나 넣어줘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나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내가 C 부분이 좀 약해서 이게 맞아요? 대승아? 원래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맵을 만들어 놓으면은 맵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죠. 그렇죠? 개수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A 이름의 노드를 만들면 이렇게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이퀄을 리스트 해줘요. 그럼 아마 이제 복사 형태로 이퀄 연산자가 어떻게든 이루어질 텐데, 근데 이렇게 해도 구현하는 돼. 근데 이게 맞는 코드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구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요번 첫 시간에는 무방향,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를 내가 구현 안 한 메소드들을 구현을 해보세요. 구현을 해서 여기 있는 테스트들이 돌아가나 보시면 돼요. 테스트는 add와 remove 테스트가 있습니다. 무방향이에요. 무방향. 그리고 이제 그게 요번 첫 시간에 다 끝나면 이제 만들어진 제 코드랑 여러분 코드를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프에서의 탐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BFS, DFS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Dijkstra,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 하신 데까지 제 거랑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인디그리, 아웃디그리, 인접 행렬의 경우에는
in degree는 열을 다 더하면 되고, out degree는 행을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노드의 세기는 얻어온 다음에 이 in degree는 열 다 더하면 되고, out degree는 행을 다 더하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뭐 해야 됐지? remove 노드를 해야 됐나? 그럼 remove 노드. 그래서 remove 노드는 empty면 뭐 여기 뭐 할 테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노드의 세기를 갖고 오고, 노드와 인버스 노드에서 얘네들 그 노드를 없애주시고요. 요거 이레이즈 해줘야 되겠지? 노드에서 노드 목록에서 없애주고, 그 다음에 그 세기를 프리 인덱스에 넣어주시고, 또 쓸 수 있게 다른 노드가 쓸 수 있게 프리 해주고, 그 다음에 열과 행을 다 0으로 세팅해주고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런 자료 구조들을 추가적으로 쓰는 게 많아서 약간 복잡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썼던 자료 구조에서 이 노드의 흔적을 다 없애줘야 되겠죠. 그리고 행렬 자체는 줄이는 게 아니니까 그 행렬의 그 위치는 다음 노드가 또 쓸 수 있게 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예, remove 노드. add edge는 push front 노드에 push front 해주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양방향이니까 2에도 넣어줘야 되고, push front 해줘야 되고, remove 노드는 이 문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리스트에서 어떤 요소를 제거하는 걸. 그래서 우선 그 노드는 제거해요. 맵에서. 근데 다른 노드에 그 A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노드에서 혹시 A가 있으면 지우라 라는 게 요거입니다. remove라는 메소드 이용해서 나머지 리스트에서 그 노드를 없애줘요. remove edge는 from 출발한 거기서 그 노드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있는지 우선 보는 거예요. from에서 to로 가는 edge가 있는지 보는 건 find 메소드를 씁니다. find, 이 알고리즘에 있는 find 메소드를 써서 찾아요.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그 이터레이터가 end를 가리키면 이제 to가 없는 거예요. 이 노드 리스트에, from 리스트에 없는 거니까 에러고, 아니면은 양쪽에 다 있을 테니까 from과 to에서 to와 from을 remove 해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무방향,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 만드는 거예요. 만드신 코드, 그래프에서의 탐색, 뭐 순회.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탐색, 순회, 그래프에 있는 모든 노드를 방문하는 특정 노드로부터 방문하는 방법은 DFS가 있고 BFS가 있어요. DFS와 BFS는 이미 트리를 할 때 다루었었죠. 트리도 그래프의 일종이니까 같은 방식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스택 사용하고 BFS는 Q를 써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방식으로 Q에 스택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렇게 나온 건 한쪽으로 계속 먼저 간 거예요. 이렇게 가고 이제 갈 데가 없죠.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경우도 D로 갔으면 이쪽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C로 B로 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는 거는 스택에 어떻게 푸시하냐 그 순서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보통은 이제 보통이 아니라 이 노드를 갔을 때 자식들을 그러니까 인접한 노드들을 스택에 푸시하겠죠. 근데 스택에 B, C 순서대로 스택에 푸시하면 스택 톱에 뭐가 있어요? C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C부터 C에서 푸시하면은 얘네들이 뭐 D, E 푸시하면 E부터 푸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푸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요 나오는 순서들이 달라집니다. 너비 우선 탐색도 조금 비슷해요. 어떻게 스택 Q에 들어가냐 그 순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지만 너비 우선은 A로부터 출발했을 때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먼저 방문하게 돼요. B, C, 뭐 C, B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방문하게 되겠고 여기도 얘네들을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방문한 순서가 돼요. 그래서 너비 우선 breadth first search가 되겠고 이 DFS와 BFS를 이용해서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특정 노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노드로부터 출발해서 BFS라든 DFS를 하면 이 노드로부터 갈 수 있는 모든 노드가 나옵니다. 근데 전체 노드는 10개인데 얘로부터 간 노드의 개수가 8개밖에 안 돼. 그럼 2개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프는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다 연결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넥티드 그래프인지는 검사하는 거는 BFS나 DFS를 이용해서 검사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장 트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프를 트리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에지들을 트리가 되게끔 제거해가지고 만드는 게 신장 트리예요. 얘는 부분 그래프지만 신장 트리가 아니에요. 신장 트리가 되려면 모든 노드가 다 나와야 돼요. 얘는 다 나오죠. 얘는 다 나오지만 얘 때문에 트리가 아니죠. 그렇죠? 트리가 아니에요. 신장 트리. 그래서 신장 트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BFS나 DFS로 방문해 가면서 그 방문된 순서로 그래프를 그리면 트리가 돼요. 트리가.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이게 DFS로 그린 트리가 되겠고 요거는 BFS로 그린 그 신장 트리가 돼요.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신장 트리를, 스패닝 트리를 구하고 싶으면 BFS나 DF를 써서 구할 수 있다. 그럼 이 신장 트리가 어디에 또 쓰이냐 하면은 최소 신장 트리가 있는데 지금 이 앞에 거는 요 선에 웨이트가 없죠. 웨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웨이트들이 있어요. 그럼 최소 신장 트리는 모든 노드를 연결하는데 이들의 가중치의 합이 가장 최소화되는 거죠. 최소 신장 트리예요. 이 최소 신장 트리는 구하는 거는 이거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응용들은 있어요. 그래서 가중치 그래프들은 인접 리스트의 경우에는 값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인접 행렬은 이런 식으로. 아까는 0 아니면 1이었죠. 근데 지금은 1에서 1은 갈 수 있다고 우리가 그 웨이트가 0으로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0을 놓으면은
웨이트가 0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웨이트가 양수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모든 노드들을 뭘로? 마이너스 1로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로 하고 이 대각선은 0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이 가중치 그래프가 됩니다. 이제 가중치 그래프가 되면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가 있어요. 최선 경로. 그래서 가중치가 없는 경우에는 최단 경로는 뭐에서 결정되냐면 에지의 수로 결정이 돼요. 2번 에지에 가냐, 한 번에 가냐 이게 되는데 가중치는 노드의 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가 최단 경로예요? 가중치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의 검색 방법은 뭐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고 얘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 훑어만 볼게요. 뭐 알고리즘은 가중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무방향 그래프에서 쓰는 거고요. 무방향이든 방향이든 크게 상관없어요. 가중치가 없다. 이게 핵심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익스트라는 가중치가 있는 경우예요. 가중치가 있는 경우. 그래서 가중치가 있는 형태로 돼요. 지나갑시다. 가중치.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음수 가중치가 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음수 가중치가 있으면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존재하면 안 돼요. 주기가 있는데 주기의 합이 음수야. 가중치 합이. 그러면 얘를 계속 반복할수록 어떻게 돼? 가중치 합은 계속 줄죠. 구할 수가 없어요. 존재 안 해. 이런 게 없어야 돼. 음수 주기가 없어야 된다. 음수 주기가 없으면 벨만과 포드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용해서 최단 경로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프림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또 왜 애니메이션을 갑시다. 크루스칼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례대로 간단하게 구현을 남은 시간에 우리 앞으로 2번 더 강의 시간이 있는데 차례차례 해볼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뭘 해보냐면은 방향 그래프에서 BFS, DFS 그리고 모 알고리즘까지 오늘 다 시간 안 되겠지만 되는 데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선은 그래프 03 얘는 방향성을 가진 인접 행렬이에요. 여기서 BFS로 탐색을 해볼게요. 여기에 BFS 테스트가 있는데 이 테스트를 실제 해보려면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먼저 그래프를 이해해야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그래프 5개의 노드가 있어요. A가 있고 A에서 어디로 가요? 방향성이에요. B, C로 가요. 그 다음에 B에서 어디로 가요? E로 가요. 그리고 C에서 D로 갑니다. D, E로 가요. 그리고 D에서 E로 가요. 뭐 E로는 왜 이렇게 많이 가?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조금 더 그래프에다가 노드를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는데
FG를 추가했는데 B에서 F로 갈 수 있고 F에서 E로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많아. D에서 G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BFS를 해볼 거예요. 근데 BFS를 이 코드를 보면 출발 노드를 주죠. 출발 노드를 주고 아웃풋은 벡터를 줘요. 그러면 A로 시작해가지고 방문할 수 있는 모든 노드들을 주는 거예요. A, B, C, E, D. 근데 BFS면 이런 순서로 방문한다는 거고 구현상 밑에 가면 이런 노드일 때 어떻게 구현된다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테스트는 우선 주석 처리해 놓고 요 BFS는 제가 설명드리면서 쳐드릴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출발 노드가 존재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find 그래서 출발 노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고요. 출발 노드가 있으면 BFS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리설트는 방문한 노드들을 집어넣어서 반환해 주려고 하는 벡터이고요. 뭐가 필요하죠? BFS 만들려면은 Q 스택 뭐가 있어요? Q가 필요하죠. 그래서 Q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Q를 만드는데 BFS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트리니까 여기 E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 번 가면 여러 번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한 번만 처리하면 돼요. 항상 노드는 그러니까 그래프는 트리는 한 노드는 한 번만 거쳐갈 수 있는데 그래프에서는 여러 번 거쳐갈 수가 있어요.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맵을 하나 써서 이 노드를 방문했나 안 했나를 유지하는 맵을 하나 쓰겠습니다. 그래서 A면 true면 A 노드는 이미 처리한 거예요. 처리한 노드에 대해서는 추가 처리하지 않으면 돼요. 자, 그럼 필요한 자료 구조는 다 됐고요. 이제부터는 기본적인 BFS예요. 기본적인 BFS에는 Q에다가 뭘 먼저 넣어요? 출발 노드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Q에다가 push start 노드를 넣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Q가 empty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해주면 돼요. 이게 BFS의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반복문 안에서는 Q의 맨 앞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커런트 노드로 두고 Q에서 그 노드를 제거해주고 이 노드를 어디다 넣어줘요? 반환해줄 벡터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반복문이 돌아갈 때마다 하나의 노드가 어디에 들어가요? 벡터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벡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노드로부터 A 노드면 C와 B를 Q에 넣어줘야 돼요. BFS면 Q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얘는 인접 행렬이니까 노드의 색인 정보를 가지고 오고요. 일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0보다 큰 걸로 하겠습니다. 0이면 2로 안 가는 거죠. D로도 안 가고 BC로 가는 거죠. 차일드 노드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이 노드를 방문한 적이 없으면 Q에 노드를 추가하고 visited를 true가 됩니다. 끝났네. BFS 쉽죠? 그렇죠? 트리를 만들었을 때와 차이점은 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visited라는 게 들어갔어요. 트리에서는 visit라는 게 필요가 없어. 한번 방문한 노드를 다시 방문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프에서는 돌아가다 보면 왔던 길로 또 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리한 노드는 또다시 처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실행을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하고 통과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테스트 결과를 어디냐?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될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삭제가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포문으로 가면서 어떤 애가 먼저 Q에 들어갈지 따져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은 B가 맨 앞에 있고 C가 앞에 있으니까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나면은 처음에 Q에 A가 들어가죠. 그쵸? 그 다음에 A는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A에서 포문 돌려서 들어가는데 뭐부터 들어가? B, C가 들어가요. 그러면 B가 나오고 B에서 뭐가 들어가? E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C가 나가고 차례대로 E에서 D와 E가 들어가야 되는데 E는 안 들어가죠. 왜? 비스가 true일 거 아니에요. 얘 이미 넣었으니까 E에 D가 나와요. 그럼 E 나가고 D 나가면 끝나요. A, B, C, E, D. A, B, C, E, D.
그러니까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막 진행되다가 지워져가지고 그 벡터 그 인접 행렬 순서에 C가 두 번째가 있고 B가 뭐 저기 뒤에가 있으면 순서가 또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면 밑에 보면 DFS가 있는데 DFS는 저 위에 거 그냥 복사해가지고 뭐만 바꾸면 될까? Q를 스택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거 해보시고 그러면 이쪽 버전은 그 인접 리스트 버전은 똑같이 또 복사를 한 다음에 뭐만 달라져요? 그 테스트하는 부분, 노드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 for 돌아가는 부분 있죠? for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인접 리스트에 있는 걸 돌리면 되죠. 노드 A면은 리스트에 BC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 두 개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네 개를, 그러니까 세 개를 여러분들이 남는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제가 40분쯤 되면 나머지 세 개를 제 코드를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모 알고리즘까지, 그리고 다익스트라 이런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BFS를 내가 이렇게 띄워놓을 테니까